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2세 내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잘 걸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자꾸 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나 허리가 약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그 뿌리를 찾아보면 엉덩이 근육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걷기와 균형, 나아가 평생의 활동 능력을 결정하는 힘이 사실은 엉덩이에서 나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뵌 한 74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1시간이나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어요. 검사해 보니 골반 골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분의 엉덩이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겁니다. 나는 매일 그렇게 걸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난 거죠? 이 어르신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걷기는 하셨지만 엉덩이를 쓰는 걷기는 아니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걷는데 괜찮아? 나는 등산 다니니까 하체는 튼튼하지? 하지만 근전도 검사를 해보면 실제 걷는 동안 엉덩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허벅지와 무릎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무릎이 빨리 망가지고 허리 통증이 생기고 결국은 오래 걷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왜 엉덩이 근육이 노후 건강의 핵심인지, 엉덩이 근육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라도 되살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엉덩이가 내 미래를 바꾼다는 말이 왜 진리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엉덩이가 우리의 평생 보증 수표인지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건 단순히 발을 앞으로 내딛는 동작이 아닙니다. 한쪽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균형을 잡고 충격을 흡수하며 다른 관절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육이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크게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둔근은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의 중심이죠. 중둔근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쪽 발로 서 있을 때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근육이 바로 중둔근입니다. 소둔근은 관절을 섬세하게 움직이며 무릎과 발목에 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무릎과 허리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여성 환자분은 평생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 문제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형 검사를 하자 중둔근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걷는 동안 엉덩이가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허리와 무릎으로 내려가 있던 겁니다. 이분께는 특별한 약을 드린 게 아닙니다. 매일 중둔근 강화 운동을 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단순히 옆으로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죠. 석 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엉덩이 근육 약화가 근본 원인입니다. 엉덩이가 튼튼해야 고관절이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엉덩이가 약하면 고관절이 제 기능을 못하고 무릎 연골이 빨리 닳고 허리 디스크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말을 신을 때 의자에 앉아 손을 짚어야 겨우 일어서는 경우, 10분 이상 빠르게 걷기가 힘든 경우, 서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짝다리를 짚는 경우, 이 모든 게 바로 엉덩이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무릎이나 허리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엉덩이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걱정된다면 우선 엉덩이부터 살펴야 합니다. 엉덩이가 튼튼해지면 무릎과 허리도 저절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뭘까요? 바로 일상에서의 작은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변화들. 1. 양말 신기가 힘들어진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한쪽 다리로 서서 양말을 신었는데 지금은 휘청거리며 의자나 벽을 짚어야 겨우 신는다면 이는 균형을 잡아주는 중둔근 약화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2.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짚는다. 그냥 일어나면 될 일을 무릎이나 의자를 짚고 일어나야 한다면 이미 대둔근이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 걷는 자세가 불안정하다. 걸을 때 발끝이 자꾸 바깥쪽으로 벌어지거나 몸이 좌우로 흔들린다면 엉덩이가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무릎 힘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엉덩이 근육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66세 남성 환자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등산을 잘 다녔는데 요즘은 계단만 올라가도 너무 힘듭니다. 검사를 해보니 무릎 연골은 아직 멀쩡했지만 엉덩이 근육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분은 평소 나는 걷기 운동 충분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허벅지에만 힘을 주고 걷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무릎이 대신 충격을 받아 점점 더 아프게 되었던 거죠. 제가 엉덩이 근육 강화법을 알려드린 뒤 석 달 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 오를 때 허벅지랑 무릎이 덜 아파요. 예전보다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런 신호를 방치하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는 속도가 느려질수록 치매 위험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균형 능력이 떨어져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 골절의 절반 이상이 바로 엉덩이 근육 약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편함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양말 신는 게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으면 못 일어나고 걷는 게 불안하다면 지금이 바로 엉덩이를 살려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이 힘들어지지만 반대로 엉덩이 근육을 되살리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본 변화들을 말씀드리고요.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1. 걷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엉덩이가 제 역할을 하면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길어집니다.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지던 습관도 교정되어 균형 잡힌 보행이 가능해집니다. 2. 무릎과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충격을 엉덩이가 대신 흡수해 주니까 무릎 연골이 닳는 속도가 늦어지고 허리 디스크 부담도 줄어듭니다. 허리, 무릎, 발목에 분산되던 힘이 엉덩이에서 버텨주니 훨씬 편안해집니다. 3. 넘어짐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둔근이 살아나면 균형 능력이 좋아져서 평지든 계단이든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두려운 골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4. 체력이 회복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쉬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아직도 점내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무릎이 아프다며 진통제를 달고 사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 무릎보다는 엉덩이 근육 약화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한 운동, 하루 10분짜리 엉덩이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다고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버스를 탈 때 발판이 예전처럼 높지 않아요. 그냥 쓱 올라가져요. 이 환자분은 그때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평범한 동작 하나가 가능해진 것만으로도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 역시 다시 느꼈습니다. 엉덩이가 튼튼해지면 단순히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직도 내 몸을 잘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면 외출도 늘어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운동의 효과가 아닙니다. 삶을 다시 열어주는 힘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늦지 않았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노력한 만큼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대신 지금부터라도 엉덩이를 살려내면 내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엉덩이 근육을 살려내는 첫걸음은 무작정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엉덩이 근육 회복의 핵심 원칙 1. 양보다 질. 하루 만보를 걷는 것보다 15분이라도 제대로 된 자세로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릎만 쓰는 걷기는 오히려 관절을 망치고 엉덩이 근육은 더 약해지게 만듭니다. 2. 골반의 기울기 의식하기. 엉덩이 근육을 쓰려면 걸을 때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야 합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거나 골반이 뒤로 빠지면 아무리 걸어도 엉덩이는 쉬고 무릎만 혹사당합니다. 3.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기. 큰 운동을 하기 어렵다면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쓰지 않고 엉덩이 힘으로만 일어나기, 서 있을 때 양쪽 엉덩이에 체중을 번갈아 싣기 같은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하는 잘못된 걷기 습관 1. 허벅지와 무릎에만 의존하는 걷기. 많은 분들이 빠르게 걸으면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허벅지 근육만 쓰고 엉덩이는 거의 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걷기. 이 습관은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무릎 연골에 비틀림이 생겨 관절 손상이 빨라집니다. 3.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걷기. 나는 속도 내야지 하면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걷는 분들, 사실은 허리와 무릎에만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자세는 가슴을 펴고 골반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엉덩이에서 추진력을 내는 것입니다. 한 6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하루 15,000보 이상씩 걸어요. 그런데 무릎이 점점 더 아파요. 검사해 보니 엉덩이 근육은 약하고 걷는 동안 허벅지와 무릎 근육만 과도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걷는 자세를 교정해 드렸습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골반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세요.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엉덩이가 뒤에서 밀어준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석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릎 통증이 훨씬 줄었어요. 예전보다 오래 걸어도 덜 힘듭니다. 여러분, 엉덩이 근육은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걷기 습관을 점검하시고 앞으로는 엉덩이로 걷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엉덩이 근육은 다행히도 작은 자극만 줘도 금방 반응하는 근육입니다. 무거운 운동기구나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1. 의자에서 일어나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똑바로 앉습니다.
팔은 가슴 앞으로 모으고 손을 찝지 않고 일어섭니다. 일어설 때 허벅지가 아니라 엉덩이가 뒤에서 밀어 올린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회, 3세트만 해도 대둔근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브릿지 운동.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붙입니다.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세요. 하루 15회, 2, 3세트.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낮게 들어 올려도 충분합니다. 3.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 균형을 잡아주는 중둔근 강화에 탁월합니다. 옆으로 누워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고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유지하세요. 높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가 핵심입니다. 하루 10회씩 좌우 번갈아 3세트. 4. 엉덩이로 걷기. 조금 재미있는 동작인데 효과가 뛰어납니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펴고 손은 가슴 앞에 둡니다. 엉덩이를 번갈아 움직이며 앞으로 5걸음, 뒤로 5걸음 걷습니다. 마치 엉덩이로 바닥을 기어가는 느낌이죠. 하루 3회 반복하면 골반 안정과 엉덩이 근력 강화에 좋습니다. 5. 생활 속 작은 습관. 운동 시간이 따로 없더라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엉덩이 근육은 자연스럽게 단련됩니다. 양치할 때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균형 잡기. 요리할 때 체중을 좌우 엉덩이에 번갈아 싣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손을 찝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들다며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브릿지 운동과 의자에서 일어나기만 꾸준히 하셨습니다. 2달 뒤 이분은 계단 오를 때 손잡이를 안 잡아도 올라갈 수 있게 됐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 하나, 집안 바닥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걷는 속도가 늦어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이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걸음 속도와 치매가 연결될까? 걷는 속도는 단순히 다리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균형을 잡고 체중을 분산시키고 뇌로 신호를 보내는 모든 과정이 함께 작용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가 약해져 걸음이 짧아지고 속도가 늦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을 덜 공급받게 되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자꾸 발을 질질 끌며 걷는다는 이유로 아들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치매 초기 소견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엉덩이 근육이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약물보다도 우선 엉덩이 근육 운동이었습니다. 걷는 연습, 브릿지, 옆으로 다리 들기 같은 기초 운동을 꾸준히 하시도록 지도했죠. 6개월 뒤 다시 배웠을 때 아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산책을 나가세요. 걸음이 예전보다 빨라지고 표정도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노후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나는 삶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도 가고 여행도 가고 손주 손도 잡아주는 삶일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가 튼튼하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뇌가 건강해져 기억력도 오래 유지됩니다. 즉, 평생을 내 발로 걷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을 위해 퍼즐이나 책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엉덩이를 움직이셔야 합니다. 걸음걸이가 바뀌면 뇌가 깨어나고 뇌가 깨어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엉덩이 근육도 사람마다 모양과 발달 상태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야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대표적인 엉덩이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엉덩이 유형 4가지. 1. 오리형 엉덩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 엉덩이가 뒤로 볼록하게 나온 형태입니다. 보기에는 탄탄하고 균형 잡혀 보이지만 종종 다리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안장다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허리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조롱박형 엉덩이. 엉덩이와 허벅지의 경계가 흐릿해 보이는 형태입니다. 골반 기울기가 크지 않고 등이 구부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기 시작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는 타입입니다. 3. 납작형 엉덩이.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 엉덩이가 거의 나오지 않은 형태입니다. 뒷모습이 평평하게 보이며 척추 곡선도 사라져 등이 곧게 굽어 있습니다. 이 유형은 넘어지기 쉽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물방울형 엉덩이. 엉덩이 아랫부분이 앞으로 밀려나 있어 위는 납작하고 아래는 처진 듯한 형태입니다. 등이 많이 굽고 걸을 때 체형이 불안정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무릎 통증이 잘 동반됩니다. 자가 진단법 내 엉덩이는 어떤가? 집에서 벽만 있으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을 벽에 붙이고 서서 허리, 엉덩이, 어깨가 벽에 어떻게 닿는지 살펴보세요. 엉덩이만 닿는다면 오리형, 등과 엉덩이가 닿지만 허리에 손바닥 하나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조롱박형, 등이 닿고 엉덩이도 닿지만 틈이 거의 없다면 납작형, 등만 닿고 엉덩이가 닿지 않는다면 물방울형입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분이 자신의 엉덩이 모양이 납작형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엉덩이가 빠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골반이 뒤로 기울어진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자세 교정과 함께 엉덩이 강화 운동을 시작하자 2달 만에 걷는 모습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벽 앞에 서서 확인해 보세요. 내 엉덩이의 유형을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어떤 운동을 집중해야 할지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엉덩이 근육 강화는 무작정 오래 걷거나 무거운 웨이트를 드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 우리의 엉덩이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키워야 합니다. 1단계 깨어나기. 엉덩이 근육은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자 생활이 길어지면 엉덩이가 점점 사용되지 않죠. 이 단계에서는 엉덩이에 신호를 보내 깨우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브릿지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기, 클램쉘 옆으로 누워 무릎 벌리기. 하루 5에서 10분 근육을 깨우는 데 집중합니다. 2단계 기초 근력 만들기. 엉덩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체중만으로 하는 기본 근력 운동을 합니다. 1. 의자 일어나기. 방법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기. 효과 대둔근 엉덩이 큰 근육을 직접 자극해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힘을 기릅니다. 2. 옆으로 다리 들기. 방법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기. 효과 중둔근을 강화해 균형 능력이 좋아지고 넘어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3. 엉덩이 걷기. 방법 바닥에 다리를 펴고 앉아 엉덩이를 번갈아 움직이며 앞으로 5걸음, 뒤로 5걸음 걷기. 효과 골반 안정과 엉덩이 근육 강화에 탁월하며 허리와 고관절도 동시에 자극합니다. 하루 15분 꾸준히 하면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등이 훨씬 쉬워집니다. 3단계 균형과 안정성 강화. 엉덩이가 힘을 받기 시작하면 균형을 잡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중둔근입니다. 한 발 들고 서기 양치할 때 한쪽 다리 들어 균형 유지. 스텝업 낮은 발판 오르내리기. 밴드 사이드 워크 탄력 밴드 끼고 옆으로 걷기.
하루 10분만 해도 넘어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기능적 강화. 마지막 단계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힘을 기르는 겁니다. 걷기, 계단, 등산, 가벼운 운동 등에서 엉덩이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죠. 스쿼트 무릎보다 엉덩이로 앉는다는 느낌으로, 런지 앞으로 내디디며 엉덩이로 버티기, 파워워킹 골반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엉덩이로 걷는 느낌 살리기. 하루 15에서 20분 일상에 힘을 주는 훈련이 됩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은 처음엔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드셨습니다. 1단계 브릿지와 클램쉘부터 시작해서 2달 후에는 3단계 균형 운동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4단계 런지까지 하면서 예전처럼 등산을 다시 다니고 싶다는 희망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순서와 단계가 중요합니다. 엉덩이를 깨우고 기초를 쌓고 균형을 다지고 기능을 확장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나고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조차 꺼리는 삶일까요? 아니면 내 2다리로 당당히 걷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손주와 함께 뛰놀고 원하는 순간에 여행을 떠나는 삶일까요? 그 차이를 결정짓는 열쇠가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엉덩이 근육은 다른 근육보다 쉽게 약해지지만 회복도 빠른 근육입니다. 오늘 의자에서 10번만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도, 오늘 바닥에 누워 브릿지를 5번만 해도 엉덩이는 바로 반응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 62세 의사로 여전히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 주말이면 산에도 오릅니다.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지 엉덩이를 꾸준히 사용하고 지켜온 것뿐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면 무릎과 허리가 덜 아프고 넘어질 확률이 줄어들며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다시 생깁니다. 나는 아직도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부심은 여러분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지금 당장 의자에서 5번만 손 없이 일어나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내일은 더 건강하게, 모레는 더 활기차게, 그리고 100세가 되어도 당당히 걸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위해 검증된 의학 지식과 따뜻한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